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의 이석건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저희 회사에서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조금 그 기술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술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가 바라보는 사업에 대한 내용,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유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과 SK텔레콤에서는 그 사회적 문제 해결과 ESG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서는 ICT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보고 있고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그런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환경 경영, 그다음에 그린 컬처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47.4%의 그 탄소 절감, 그래서 2050년에 넷제로, 그다음에 2050년까지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UAM 산업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환경, 그다음에 그 도심 트래픽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기술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 UAM 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추진해왔던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부터 그 이전에도 드론 쪽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만 2019년부터 이 UAM 영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미래드론 교통 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도 같이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고요. 2020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UAM 팀 코리아가 결성되었고 그때부터 원년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업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4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11월에 진행되었던 김포공항 실증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어떤 그 UAM 기체 내에서 기체와 지상국 간의 그 이동통신망 기반의 그 통신 가능성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제 텔레콤이 어떤 그런 경영층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전담 조직 필요성이 생겨서 전담 조직 결성되고 이 TF도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저희가 그 조비 에비에이션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또 UAM의 사업 추진에 같이 그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네. 간단하게 TF는 현재 그 TF장으로서 그 CEO, 유영상 CEO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UAM 비즈니스 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릴레이션,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나눠서 그 UAM 산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KT 얼라이언스를 볼 때, 컨소시엄을 볼 때 이제 하나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활동 내역을 보자면은 그 작년에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실제로 탑승을 해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실증 체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전시관을 꾸려서 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김포공항 실증 때도 공항공사 쪽과 협업을 해서 그런 그 볼로콥터 기체를 통한 볼로콥터 기체 내에 어떤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이제 지상과 통신하는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때 또 그 공항 내에 그 각종 그 UAM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을 하나와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R&D 과제가 그 UAM 관련 R&D 과제가 2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건에서도 현재 3사가 역할을 나누어서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을 했고요. 예, 현재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깐 언급드린 또 조비와의 파트너십인데요. 이제 조비랑 1월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리나 그 생산 시설에서 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컨소시엄의 그 조비의 역량을 더해서 그 국내에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지, 서로 윈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비는 기체 쪽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그 회사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런 최고 속도, 그다음에 최고 고도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그 결과를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마침 저희가 이제 그 파트너십 체결하러 갔을 때 그때가 이제 최고 고도 테스트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또 저희가 볼 기회가 있었고, 당시에 7,000피트, 그러니까 약 2km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필요한 고도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서 잘 비행하는 모습을 또 직접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그 UAM 내에서 어떤 BM, 어떤 사업 구도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해진 것도 없고 다들 예측의 분야다 보니까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 제공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비스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이 네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뭐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거나 같은 계위는 아닙니다만, 일단 쪼개서 보자면 그 실제로 고객과 접점해서 그 UAM 탑승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통신 사업자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체와 그 지상 간의 통신, 또 기체와 기체 간의 통신에 있어서도 또 그 이런 기존과 다른 형태의 통신망 구축,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운영, 오퍼레이션 쪽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통 관제를 할 수 있는 PSU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은 고객과 UAM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포넌트 사이에 존재해서 그 고객이 예약 또는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사는 실제로 또 UAM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원된 비클, 버티포트, PSU 쪽에 그 사용료를 정산해주는 그런 식의 사업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플랫폼은 고객들에게 그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에서 UAM을 탑승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지상 교통과의 연계가 또 핵심적인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버 엘리베이트도 이제 이러한 형태를 꿈꾸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사업이 매각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탈 수 있는 기체도 많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체를 운항하는 운항사도 많아야 될 것이고, 버티포트도 많아야 될 것이고, 이걸 타려고 하는 탑승객도 많아야 될 것이고, 결국 양 사이드에서 모두 다량의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이 플랫폼이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조금 더 중기에 가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플랫폼이 직접 적절한 그 버티포트 경로 제시 또는 UAM 기체 제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UAM 또는 이제 항공에 사용하는 그 관제용 네트워크는 일반 그 고객용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어떤 QoS나 그런 품질에 대한 그 기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BM은 일단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항사 또는 기체가 이 네트워크 사용 구축한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공 투자망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지불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여전히 미지수에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저희가 간략히 그 김포공항에서 실증했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볼로콥터 기체 내에서 이제 그 지상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실제 교신을 해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업화 이전이다 보니까 기술 측면에서 그
기체와 지상 간의 그 관제를 위한 안전을 위한 통신 쪽에 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어떤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UAM 초기에는 비즈니스 고객들이 탑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고객들이 20분, 30분 동안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교통 수단을 선택할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승객들을 위한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이동통신망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공망 구축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운영 영역입니다. 이제 많은 컨설팅 레포트에서 어떤 그 시장 분야 조사를 할 때 이제 뭐 제조보다는 서비스 쪽을 훨씬 더 큰 비중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전면에 있는 서비스 운항사 쪽이 시장에서 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PSU, 버티폴트, 보험, 다음에 안전 등 굉장히 다양한 엔티티와 계약 관계를 맺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부 기관의 검증 및 인증에 대한 절차도 주기적으로 현재 항공시장과 비슷하게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BM 구조를 보자면은 이제 이 부분이 그 고객이 직접 운항사를 직접 컨택할지 또는 플랫폼을 거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 플랫폼 또는 고객으로부터 운임료를 받고 그다음에 벌티포트나 또는 PS 등의 정산을 해주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PSU입니다. PSU는 비행 계획 승인, 운항 경로 관리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항사 등으로부터 또 수익을 얻고 이제 PSU 시스템 운영이나 또는 정보 제공자들에게 정산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PSU가 하고 있는 역할을 대부분 국토교통부 또는 규제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민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드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수백 대의 기체가 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비행 승인, 그다음에 그 비행 항로 설정 등을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민간에 이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게 과연 한 공공의 영역인데 민간에 과연 어느 정도나 맡길 수 있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분야입니다. 어떤 데이터 플로우나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코어에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성이 얼마나 될지도 아직 미지수고 또한 이러한 사업 기회가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많은 부분과 미팅을 할 때 SK텔레콤이 정확히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단순 통신망 제공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신사업으로 보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사업 구도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브로드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이라 함은 SK텔레콤이 엔드투엔드로 이 서비스를 프로바이딩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겠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소유를 하든지 또는 관리를 하든지 또는 계약을 맺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퍼레이션, PSU, 네트워크, 플랫폼 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클이나 또는 정부, 다음에 인프라 등과는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 네 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역량을 쌓고 어떤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사업 추진이 좀 구체화되고 또는 UAM 업계가 좀 구체화되고 규제가 구체화되면서 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로서 고객들에게 또 서비스 제공하는 관점에서 좀 차별화 둘 수 있는 부분이라 함은 세 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초기에 UAM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던 입장에서 뭔가 혜택을 주거나 유인책을 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MNO 서비스, 통신망 서비스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UAM 서비스로 탑승할 수 있게 제공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 UAM 탑승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반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구독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SK텔레콤이 T우주라는 구독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단순 통신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구독 서비스로 할 수 있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UAM을 포함시켜서 어떤 그 UAM 탑승이 일상화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UAM 탑승 도중에 인포테인먼트나 고객들이 즐길 만한 거리들이 있어야 될 텐데,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 OTT 서비스들이 고객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UAM이 상용화되었을 때 저희가 생각해본 두 가지 유즈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어떤 CEO가 한국으로 출장을 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UAM 예약을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워커힐로 바로 갈 수 있는 UAM을 예약을 하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입국을 하면 바로 버티포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UAM 탑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탑승 도중에 다양한 통신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즐깁니다. 그리고 그 워커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프리 체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워커힐에 짐을 풀고는 원하는 곳으로 우티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일회성 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으로 80분 걸리는 시간을 20분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런 반복적인 소비 행태의 예시입니다. 용인에 사는 을지로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인데요. 이분은 이제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몇 번 또는 매일매일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인 자택에서 용인에 있는 버티포트로 스쿠터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탑승을 해서 을지로에 도착을 합니다. 을지로에 도착한 이후에는 또 역시 우티 택시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프로바이딩 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 주체가 서비스 운영 또는 플랫폼 이런 쪽에서 결국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로드맵을 볼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 기관 과제의 팔로우업과 파트너십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랜드 챌린지가 내일 모레 공개되고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여러 요구사항이나 필요사항들을 잘 확인해서 저희가 그랜드 챌린지에 일단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정부 주관의 R&D 과제 2개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 얼라이언스 간 잘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지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또 더 저희 사업을 위해서 더 필요한 파트너들을 적극 발굴해서 기존의 파트너사를 더 이렇게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확장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